안녕하세요, 조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했던 남자 몸 그리는 거에 이어서 여자 몸을 한번 그려볼게요. 혹시 예전에 이 강의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 강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번 강의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자 몸과 여자 몸을 그릴 때 비율상 다른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비율의 차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비율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말로 이야기하기 전에 그려보면서 같이 배워보기로 해요. 우선 얼굴을 좀 길다랗게 그립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얼굴을 그려놓고 이 얼굴 길이에 1.5배에서 2배 정도, 이 정도 크기로 상체를 그린 다음에 몸을 그리는 걸 해봤어요.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저는 1배에서 1.2배 정도로 그리는 편입니다. 물론 이 비율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어떤 만화 캐릭터로 그릴 때 다르고 스타일마다 다르긴 해요. 근데 저는 보통 이런 비율로 그립니다. 이렇게 수치로 표현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얼굴보다 조금 더 크게 그린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조그마한 원, 그 다음에 골반은 얼굴 높이만큼 맞춰서 그립니다. 이 정도 됐어요. 이때 중요한 거는 남자의 경우는 이 상체가, 이 너비가 넓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모양이 됩니다. 골반이 조금 좁은 거예요.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이 어깨에 나온 부분이 거의 골반하고 비슷할 정도로 골반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이 상체의 그 라인을 먼저 그려주면 좋아요. 지금 이 사진을 봐도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골반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이 어깨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남성의 경우는 이 골반의 가장 넓은 부분이 어깨의 위치보다 조금 더 많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이런 거를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만약에 덩치가 더 크거나 운동을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더 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남자의 경우에는 이 등 쪽에 근육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팔을 딱 일자로 뻗는 것보다는 살짝 옆으로 뻗는 경우가 많아요. 일자로 뻗으려고 해도 살짝 옆으로 뻗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등 쪽에 근육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팔이 그냥 일자로 내려오게 됩니다. 허리 부분에서 이렇게 옆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어서 여자 몸을 그려볼게요. 남자 몸과 마찬가지로 인체에서 가운데 지점은 보통 이 골반 아랫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재보면 이 정도가 다리가 오는 것 같아요. 이 다리 부분의 가운데는 무릎이 위치합니다. 이거는 남자랑 여자랑 거의 똑같게 그립니다. 너무나 다양한 키와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간단한 룰에 맞춰서 그려놓고 조금씩 변화를 주는 편이에요. 저희가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비율상 다른 거를 인지하고 그려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그릴 때는 더더욱 그거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이 비율적인 부분은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합니다. 자, 다리를 그려볼게요. 남자와 여자의 다리 그릴 때 차이점은 다리 사이 이 부분을 거의 붙입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 이제 거의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성의 경우는 이 다리 사이를 좀 거리를 띄워놓고 그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거리가 떨어져 있게. 그 다음에 다리를 쭉 이렇게 안쪽 라인을 일자로 내립니다. 저번 강의 때도 배웠겠지만 기본적인 다리를 그릴 때 B자 모양으로 그립니다. 남자의 경우도 그려볼까요? 여성의 경우 이 골반이 더 넓기 때문에 남자와는 조금 다른 이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발목을 그리고 다리를 그립니다. 자, 너무 빨리 설명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전체 키 중에 가운데 부분 2분의 1 지점은 골반의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상체가 더 작아서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남성의 경우는 상체랑 하체가 거의 비슷하거나 상체가 더 크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차이점으로 인해서 이 다리의 모양도 느낌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상체와 골반 사이에 배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팔꿈치가 꺾이는 부분은 이 배꼽 근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목은 이 가랑이 부분, 골반 아래쪽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손을 그리면 됩니다. 차렷 자세의 몸을 그릴 때는 팔의 그 흐름이 쭉 내려가다가 다 바깥쪽으로 향하는 이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바로 가슴 근육, 대흉근을 그리면 되는데 여성의 경우는 대흉근이 있지만 우리 눈에는 대흉근이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여성의 가슴, 여성의 그 유방이 있기 때문에 그 대흉근 위쪽으로 가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그릴 때는 제가 이렇게 근육을 다 하나하나 조금 설명하면서 그렸는데 여성의 경우는 근육을 이해하면 좋지만 뭐 근육을 너무 생각하면서 그리기보다 어떤 그 여성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곡선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오히려 이해하는 게 훨씬 빠르실 거예요. 왜냐면 이 여성의 곡선은 근육만으로만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근육이 오히려 없고 지방이랑 살에서 나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근육을 이해한다고 여성의 몸을 예쁘게 그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다듬어 볼게요. 쇄골을 꼭 그려주시고요. 쇄골은 어깨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어깨 근육인 삼각근을 그릴 때 남자는 운동 많이 했을 때 이렇게 막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그리잖아요. 진짜 운동 많이 한 사람 빼고는 이 라인이 되게 완만한 커브로 이어집니다. 여기를 이렇게 그리는 거는 진짜 운동 많이 한 사람만 이렇게 살짝 들어간 형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놓고 겨드랑이 라인을 찾는 게 중요해요. 겨드랑이 라인은 이 위쪽에 있으면 얘가 팔을 들었을 때 연결된 부분이 이렇게 좁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되고 꽤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이게 대흉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대흉근은 그 위에 있는 가슴 라인으로 인해서 가려집니다. 그 가슴 라인도 뭐 가슴을 다 드러내서 그릴 일이 많이 없겠지만, 이렇게 선으로 그려버리면 말이 안 되는 라인이에요. 이 선은 엄청나게 연한 선으로 살짝 이렇게 한다든지, 물론 이것도 가슴의 크기에 따라 표현하는 게 다르지만 이 안쪽 라인은 진한 선으로 그릴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이 큰 경우는 이 전체적인 그 상체보다 더 가슴이 바깥으로 나올 거고, 가슴이 작은 경우에는 상체 이 라인을 그려놓고 이 안에서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그리고 옷을 입었다면 이런 라인도 진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가슴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 두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런 주름 같은 것도 그려주면 좋습니다. 배꼽 부분에서 꺾이는데 저는 이런 라인을 쓴다 그랬어요. 이 라인은 나 이두근이야 하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밑그림의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였는데, 튀어나온 부분을 살짝 더 위쪽으로 올려서 튀어나왔다가 싹 들어가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골반이 이렇게 박스로 그려도 되고 원으로 그려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박스로 그리는 이유가 골반에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딱 4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로 그리거나 사다리꼴 모양으로 그렸습니다. 골반이 처음 느껴지는 튀어나온 부분이, 그 다음에 다리의 근육, 이 대퇴골이 시작되는 부분, 여기 이 2군데를 생각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짧은 반바지를 입은 걸로 그릴게요. 그다음에 다리 라인 한 번 더. 저도 이렇게 그림을 한쪽으로 삐뚤게 그려서 좀 고치면서 그려볼게요. 그리고 다리 디테일한 내용은 그 남자 몸을 그릴 때 많이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남자 몸과 여자 몸이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엔 측면 몸을 그려볼게요. 얼굴이 이렇게 있고, 목이 있고, 이렇게 목은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앞쪽으로 조금 향해 있습니다. 왜냐면 목뼈가 이렇게 휘었기 때문이죠. 이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보통 그리냐면, 상체를 그리고 허리를 그리고 골반을 그릴 때 이 골반에 튀어나온 그 위치가 가장 튀어나오게 보통 많이 그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다리를 그리는 편입니다. 똑같이 가운데 부분이 이 골반 아래쪽,
그리고 무릎, 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리는 S라인으로 휜다. 허벅지 앞쪽이 튀어나오고 허벅지 또 뒤쪽이 튀어나와서 이런 S 모양이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그리는데 사람마다 서 있는 그 모양이 달라요. 자, 이 사진의 경우 몸을 한번 그려보면 상체가 이렇게 휘어 있고 허리 라인 기준으로 해서 허리, 배가 튀어나오고 골반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가슴 라인은 거의 여기 이렇게 있어요. 배랑 골반이 가장 튀어나온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골반이 생각보다 많이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슴 라인과 배 그리고 골반. 지금 이때는 오히려 가슴 부분이 더 많이 튀어나왔죠. 그리고 또 이 사진을 보면 이번에는 골반 부분은 오히려 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상체가 되게 많이 꺾였고 여기에서부터 골반이 이렇게 많이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 몸을 그릴 때 뭐가 맞다 이렇게 딱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저는 허리 라인을 잘 묘사하려면 이 상체랑 엉덩이를 연결하는 이 곡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곡선이 두드러지게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땐 골반을 앞으로 빼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저는 골반을 조금 앞쪽으로 빼서 그리는 편입니다. 아니면 이 경우처럼 골반을 오히려 더 뒤로 많이 꺾고 다리가 그걸 지탱해주는 이런 자세로 취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또 이어서 다시 그려볼게요. 이 허리 라인, 이 등 라인에서 이어지는 또 엉덩이 라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체를 이렇게 이 타원으로 그렸지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무시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아래쪽에서 가슴 라인을 딱 맞춰서 그리고 배, 골반.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박스로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사진을 한번 제가 갖고 와봤어요. 여성의 몸이지만 이 상체와 하체의 크기가 사실 많이 나지 않아요. 각도에 따른 문제도 있겠지만 하체가 많이 커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여성스럽게 그리고 싶다면 상체보다 하체, 골반의 크기를 조금 더 넓혀주면 됩니다. 측면에서 봤던 이 허리가 들어간 이 라인을 정면에서도 양쪽으로 살짝 그런 느낌을 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아까 그렸던 포즈보다 조금 더 여성스럽게 그려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보고 그릴 때 보고 관찰하고 그대로 복사하는 거에만 익숙해지면 그 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예뻐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의 그림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구조를 생각하고 모델을 참고한다면 그 모델의 생김새나 체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여성의 몸을 그리기 위해서 차렷 자세인 몸을 그려봤지만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자세로 몸을 그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성의 몸만이 갖고 있는 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즈를 보고 연습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저랑 같이 이 사진을 한번 같이 그려보기로 해요. 얼굴, 목, 상체, 허리, 이게 이렇게 꺾여져 있잖아요. 이런 꺾여 있는 이런 흐름 안에서 특히나 여성이 갖고 있는 그 매력적인 그 라인들을 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깨 라인의 기울기, 골반의 기울기. 어깨를 그려보고 중간에 이런 흐름도 같이 이렇게 그려주면 좋아요. 여기까지 했으면 바로 손, 발 그리지 말고 이 상체부터 이어진 이 골반 요 라인을 먼저 그려주면 좋습니다. 조금 더 매력적이게 그리고 싶다, 여성의 매력을 더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상체보다 이 하체를 더 살짝 과장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하체의 튀어나온 골반의 위치는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있는 다리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가 살짝만 겹쳐져 있을 때는 이 가랑이 사이 부분을 살짝 떨어뜨려 놔도 괜찮아요. 이거는 남성은 여기가 당연히 비어있지 않겠지만 여성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더 매력적인 포인트로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죠. 약간은 조금은 더 성적 매력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여성만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팔을 이어서 여기 배꼽 있고 이어서 팔을 그려볼게요. 배꼽 근처인데 어깨가 내려갔으니까 배꼽보다 조금 더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어깨 부분은 완만하게 내려가고 어깨가 올라갔으니까 팔꿈치 부분도 조금 더 위쪽으로 잡아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모델의 경우는 가슴이 큰 모델이기 때문에 이 상체보다 다 바깥쪽으로 가슴 라인을 그려주면 돼요.
제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조금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몸을 그렸다면 그 다음부터는 얼굴만 예쁘게 그리면 되겠죠. 우리 얼굴을 정원으로 그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미 큰 원에서 자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통이 길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중심선도 이렇게 위가 아니고 좀 아래쪽에 그리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봤고요.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상체, 허리, 골반. 또 이게 상체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느낌이니까 더 꺾여 있는 느낌이 나죠. 여기가 이렇게. 이거는 박스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박스로 표현하면 약간 이런 박스 모양에서 이런 골반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되게 많이 휘었죠. 가운데 라인을 그리면 이렇게 배꼽이 여기 있을 거예요. 어깨가 여기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다리를 그리는데 다리의 안쪽 시작 라인은 골반 가장 튀어나온 부분, 여기에서 살짝 더 두께를 주고 다리를 그리고, 이 골반 이 부분에서 어떤 모양인지 좀 이해되시나요? 팔을 삼각근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슴 라인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가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되게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런 허리가 많이 꺾여져 있는 포즈는 여성이 취해야 어울리는 포즈입니다. 근데 이런 포즈들이 가끔씩은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야해 보인달까, 이제 그런 거를 느끼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림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야해 보인다기보다 되게 예뻐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그려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얼굴은 저희 계속 따라하고 있으니까 설명 없이 바로 그려볼게요. 그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따라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거는 되게 단순해요. 여성의 몸을 그릴 때 남성과 그 비율 차이를 너무 다르게 그리려고 하지 말고 남성과 똑같은 비율로 그리되 이 상체와 하체의 그 크기 차이, 그로 인한 이런 쉐입, 토르소의 쉐입이라 그러죠. 토르소의 그 모양을 잘 기억하셔서 그려보길 바라고, 추가로 남성 같은 경우는 등 근육도 발달되고 팔 근육도 발달돼서 팔이 조금 바깥쪽으로 향하고 여성은 그냥 일자로 내려오는 편이 많다. 이 정도. 측면 몸을 그릴 때 저는 골반을 좀 앞쪽으로 이렇게 빼는 편이에요. 그 이유가 이 등에서부터 허리로 이어지면서 엉덩이로 나오는 이 라인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방법은 무조건 골반이 앞으로 나와야만 되는 게 아니고 골반이 뒤쪽으로 향한다 하더라도 이 라인만 유지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포즈에 따라 조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골반이 앞쪽으로 나오면 유리한 게 이 다리의 S라인을 그리기가 편합니다. 골반이 앞으로 나와 있어야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 다리의 첫 번째 라인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포즈를 보고 그리더라도 골반을 조금 더 크게 그리면 조금 더 여성스럽게 그려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만이 표현될 수 있는 어떤 라인을 극대화하면서 그림을 같이 그려봤습니다. 여성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라인에 대한 그런 드로잉은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즐겁게 이 시간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